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ESC 베이직반 강사를 맡게 된 곽용우라고 합니다. 일단 수업에 앞서 OT PPT를 간단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ESC에 대해서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여기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은 일단 액티비티는 저희가 만약에 앱을 실행했을 때 보는 화면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라이프 사이클은 그 액티비티라는 화면이 생성부터 파괴까지의 그 상태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액티비티가 시작이 되면 onCreate라는 함수를 거치게 되고, onStart, onResume이라는 함수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눈에 보이게 되는 상태가 되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액티비티나 어떤 화면이 가려지게 되면 온포즈나 온스톱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온포즈와 온스톱의 차이가 살짝 있는데 온포즈는 현재 실행 중인 액티비티의 일부가 가려지게 되면 온포즈 상태가 되고 전체가 가려지게 되면 온스톱 상태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 예를 들자면 만약 저희가 핸드폰에서 보자면은 이 만약에 시계 앱에서 예를 들었을 때 현재 이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액티비티가 존재하고 만약에 제가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다른 창이 뜨면서 뒤 원래 보고 있던 액티비티가 이렇게 흐릿한 배경이 되고 가려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현재 온포즈 상태라 하고 다르게 이렇게 세팅으로 들어갔을 때 현재 아, 원래 보던 액티비티가 이렇게 전체가 가려지고 그 위에 다른 액티비티가 오게 되면 이 상태를 온 스탑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온 포즈와 온 스탑 상태 후 다시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화면으로 돌아가면 이 온 포즈 상태는 온 리줌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온 스탑 상태는 온 리스타트를 걸쳐 온 스타트 그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저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구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앱이라는 폴더에는 매니페스트, 자바, RES 폴더가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매니페스트라는 폴더는 앱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많이 안 쓸 거기 때문에 깊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바 폴더는 저희가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폴더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바 폴더 안을 보시면 세 개의 폴더가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 테스트와 테스트가 붙은 폴더는 중요하지만 아직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폴더라고 하는 이 RES 폴더는 이렇게 4개, 크게는 기본으로 4개, 드로우블, 레이아웃, 비프맵, 그리고 밸류라는 폴더가 있는데 드로우블은 이미지를 저장하는 장소이고요. 레이아웃은 저희가 액티비티나 여러 화면을 그 디자인할 때 거기 쓰는 레이아웃을 담고 있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미프맵 폴더는 앱의 아이콘 같은 거를 저장하는 장소고 밸류에는 색깔, 그리고 문자, 그리고 앱의 테마나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적 체크는 저희가 과제 제출로 할 거기 때문에 과제 제출 방법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은 저희가 깃을 통해 하게 될 것이고, 깃랩은 많이 써보셨겠지만, 깃허브를 이번에 사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Git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터미널 창을 열어주시고 Git이라고 적어주시면 이렇게 여러 명령어가 뜨게 된다면 Git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Git은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git -scm download 라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맥과 윈도우 다 다운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여기서 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Git을 다운을 받으셨다면 이제 github.com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이런 창이 뜨게 될 겁니다. 만약에 아이디가 있으시면 사인인을 하시면 되고, 아이디가 없으시면 새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살짝 다르겠지만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뉴 레포지토리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줄 건데, 레포지토리 네임은 esc-basic 이라고 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public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create repository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면은 일단 기본으로 레포지토리는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되셨으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주시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주시게 되면 여기 버전 밑에 있는 스타트 어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empty activity를 선택을 해주시고 넥스트를 누르신 다음 앱의 이름을 정해줄 거예요. 앱의 이름은 제가 esc basic 앱이라고 지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패키지 네임은 그대로 두시고 세이브 로케이션도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저장을 해주시고, 랭귀지는 자바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니멈 SDK는 2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OTPPT에 보았던 것처럼 앱이라는 폴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는 빌드라는 그 컴파일과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이 빌드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빌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빌드 확인하시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하단 쪽에 이렇게 게이지 같은 표시가 있고, 이게 다 끝나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될 것이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아까 과제 제출용으로 만든 Git이랑 연결을 해줄 겁니다. 연동을 하는 방법은 여기 왼쪽 하단쯤에 보면 터미널이라는 이런 탭이 있을 겁니다. 터미널을 선택을 하시고, 혹은 찾지 못하신 분들은 윈도우 기준 Alt F12 버튼을 누르시거나 맥 기준으론 옵션 F12 버튼을 누르시면 열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터미널 창에 git init이라고 적어주십니다. git init. 하면 initialized empty git repository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
그런 다음에 git add 띄고 점을 해주시면 git에 현재 모든 파일이 추가가 되고 git commit -m first commit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git에 커밋이 됩니다. 현재 컴퓨터에 커밋이 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만든 레포지터리에서 이 5번째 줄에 있는 이 git remote add origin 자신의 git 주소 이 라인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아무 출력 값이 없이 이렇게 다음 명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git push origin master 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뜨게 되고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저희가 만든 git 레포지터리에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제 제출 설명이었고요.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화면과 제 화면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정을 바꾼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우선은 이제 res 폴더의 레이아웃에 있는 activity main 이라는 파일로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hello world 라는 텍스트 뷰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기본으로 생성되는 메인 화면입니다. 이제 앱이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앱을 설치를 해볼 건데 만약에 자신이 안드로이드 폰이다 그러시다면 핸드폰을 열으시고 핸드폰 설정에 들어갑니다.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빌드 번호라고 치게 되시면 여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빌드 번호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한 5번 내지 6번 정도 클릭을 해주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그 창에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하셨다면 다시 이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 개발자 옵션이라는 메뉴가 생겼을 거예요. 이 개발자 옵션 메뉴를 들어가셔서 조금만 내리시다 보면은 USB 디버깅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활성화를 해주시고 핸드폰을 노트북에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연결을 허용하겠냐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거를 허용을 해주시면 여기 위에 이 앱이라는 창 옆에 그 핸드폰 모양의 창이 있는데 여기서 활성화된 핸드폰의 이 이름이 나오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앱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되시거나 혹은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여기 이 핸드폰이 있는 창을 누르시고 오픈 AVD 매니저를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현재 저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창일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 중앙쯤에 Create Virtual Device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터치를 해주시면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핸드폰 목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저희는 넥서스 OX라는 핸드폰을 선택을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운영체제 몇 버전인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Q 또는 R을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글자 옆에 다운로드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셨다면 Q 또는 R을 선택을 해주시고 Next, 그 다음에 이 MU 이름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저는 ESC라고 간단하게 해줬어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니쉬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ESC라는 가상의 핸드폰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앱이 실행이 될 겁니다. 앱이 실행이 되는 동안 기다리시면 이런 식으로 앱이 현재 이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 뷰 하나와 함께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핸드폰 연결까지 끝난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톡방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 건데 제가 미리 앱을 만들어 왔어요. 자, 이 앱을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 건데요. 이 앱의 레이아웃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일단 이렇게 왼쪽 위와 오른쪽 위에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버튼 2개,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이런 텍스트 뷰 하나와 12개의 다이얼 버튼, 그리고 여기 밑에 3개의 이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 버튼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추가할 게 이 위에 있는 2개의 버튼이죠. 이거는 이미지 버튼이라는 건데 이 팔레트, 왼쪽 상단에 있는 팔레트라는 창이 있어요. 팔레트에서 이미지 버튼을 검색을 해주시고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은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에 들어가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이런 아이콘이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아이콘을 먼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법은 현재 저희가 레이아웃 폴더에 있죠. 레이아웃 폴더 위쪽에 드로우블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드로우블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New 이미지 에셋이라는 창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콘 타입을 세 번째 있는 액션바 앤 탭 아이콘으로 바꾸시고 이름을 여기 이 버튼이니까 IC 언더바 add contact라는 이름을 해줄 겁니다. 연락처 추가를 하는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IC add contact로 해주시고 클립 아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검색을 할 건데 여기서 person add를 치시면 이렇게 이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속이 비어있는 아웃라인드인 유형의 아이콘을 쓸 거기 때문에 아웃라인드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서 OK를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트림은 노로 설정해 주시고 패딩은 0%, 그 다음에 테마는 홀로라이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값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 만약에 에러가 뜬다 그러면은 이름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름에는 띄어쓰기와 대문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름을 제대로 하셨는지 보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고 피니쉬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게 돼요. 이 창이 뜨는 이유는 저희가 깃과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 파일을 깃에 추가를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체크를 하시고 add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IC add contact라는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아이콘을 먼저 다 추가하고 갈게요. 이번에는 사람 모양이에요. 그래서 드로우블에 U 이미지 에셋을 해주시고 네임에는 IC 언더바 컨택트라고 이름을 해주시고 클립아트를 선택하셔서 person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아웃라인드 유형의 아이콘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필드로 되어 있는 걸 아웃라인드로 바꿔주시고 person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은 그대로 놔두시고 next, finish를 해주시면 또 IC 컨택트가 생겼죠. 그 다음에는 메시지 아이콘 그래서 드로우블에 new 이미지 에셋 IC 언더바 메시지 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클립아트에서 메일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메일이라는 아이콘이 나와요. 이것도 똑같이 아웃라인으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아이콘을 조금 크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패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발을 왼쪽 끝으로 이 마이너스 10%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ext 누르시고 finish 누르신 다음에는 전화 아이콘 드로우블의 오른쪽 U 이미지 에셋 해주시고 이름은 IC 언더바 콜 그리고 클립 아트는 폰을 검색을 해주시면 폰이 나와요. 이거는 아웃라인드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고 폰 선택해 주시고 OK. 그런 다음에 패딩은 다시 0%로 이렇게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얀색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테마를 홀로 다크로 바꿔주시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next, finish. 그 다음에는 이 백스페이스를 추가할 겁니다. 드로우블의 오른쪽 클릭, new, images. 이름은 IC 언더바 백스페이스 해주시고 클립아트는 백스페이스를 검색을 해주시면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아웃라인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OK. 그 다음에 패딩 0% 확인하시고 테마는 홀로 라이트로 바꿔주시면 검은색이 되겠죠. 그리고 넥스트, 피니시 눌러주시면 아이콘 추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버튼을 추가해줘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선 이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뷰를 먼저 지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팔레트에 이미지 버튼을 검색을 하시면 이미지 버튼이 뜨고 이거를 추가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고 여기서 첫 번째로는 IC Add Contact를 선택을 해주시고 또 하나 이미지 버튼을 가지고 와서 오른쪽에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IC Contact를 추가를 해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대충 위치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기에 전화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뷰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팔레트에서 텍스트 뷰를 꺼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밑에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죠. 이 입력받는 경계와 여기 다이얼 버튼이 있는 경계가 있는데 요 화면의 비율이 4대 6이 되도록 할 겁니다. 이 4대 6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이란 걸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에서 가이드라인을 검색을 하시고 수평, 그러니까 호리젠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끌어다가 놓으시고 대충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이얼 버튼 이 두 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 버튼은 원래 버튼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게 그러면 UI가 이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텍스트 뷰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 12개를 이렇게 위치에 맞게
12개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12개를 추가를 해주시고, 이렇게 왼쪽 위에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순서대로 이 컴포넌트 트리에 담겼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드래그를 선택을 하셔서 드래그를 하시면 위치로 옮길 수 있어요. 저는 제대로 됐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위치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밑에 버튼 3개를 추가할 겁니다. 근데 이 버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계를 둘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가 90%가 되게 하고 요 아래가 10%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팔레트에 가이드라인을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아래쪽에 대충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 버튼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팔레트에 이미지 버튼을 검색을 하시고 왼쪽에 끌어다 놓으시고, 이거를 하기 전에 다른 걸 먼저 할게요. 이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갖다 놓았죠. 그럼 이 가이드라인 안에 또 다른 걸 추가할 거예요. 팔레트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검색을 하셔서 이 메뉴에 있는 걸 여기 가이드라인 밑에다가 해줍니다. 가이드라인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면 이런 식으로 대충 크기가 잡힐 텐데, 여기 오른쪽 어트리뷰트라는 이 탭을 보시면 여기에 레이아웃 너비와 레이아웃 높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둘 다 0dp, 0dp라고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들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오른쪽 동그라미를 오른쪽 끝에다가 붙여주시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왼쪽 동그라미를 왼쪽에 갖다 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쭉한 선이 되고, 아래쪽 동그라미는 이 맨 아래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 동그라미는 저희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붙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꽉 차는 형태의 모양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 밑에 이 3개를 담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3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3분의 1의 공간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팔레트에 가이드라인을 검색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 두 번째 거 벌티컬 수직 가이드라인을 쓸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아무 때나 놓지 마시고 새로 만든 이 네모칸 안에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네모칸 안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가이드라인 생기는 거 볼 수 있고, 이거를 2개 추가해 줍니다. 2개를 추가해 주면 이렇게 3등분, 대충 3등분이 되도록 그냥 눈대중으로 맞춰 주시고, 일단 그 다음에 이미지 버튼을 추가할 겁니다. 팔레트에 이미지 버튼을 검색을 하시고 이 칸에 맞춰 대충 갖다 놓으신 다음에 IC 언더바 메시지를 추가해 주시면 여기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미지 버튼을 가운데에 놓으시고 IC 언더바 쿨 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지 버튼 한 번 더 넣으셔서 IC 언더바 백스페이스를 넣으시면 이렇게 대충 저희가 만들 거와 비슷하게 위치는
대충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관성도 없고 이게 어디에 놓일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잡기 전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모든 컴포넌트, 모든 레이아웃들의 아이디를 바꿔주셔야 돼요. 아이디를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컴포넌트 트리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하얀색 디자인 창에서 그냥 원하는 컴포넌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트리뷰트에 아이디라는 란이 생깁니다. 요 창에다가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 맨 위에 버튼은 나중에 연락처 추가를 할 버튼이기 때문에 메인 언더바 이미지 버튼의 약자인 ibtn 언더바 add라고 아이디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를 입력할 때 아이디나 뭐 여러 어트리뷰트 창에서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셔야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컴포넌트 트리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메인 ibtn 언더바 add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더 자,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메인 언더바 ibtn 언더바 나중에 연락처 목록을 보여줄 버튼이기 때문에 컨택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메인 ibtn 컨택트 지워주시고 이 중간에 텍스트 뷰는 전화번호를 띄워줄 거기 때문에 메인 언더바 tv 텍스트 뷰의 약자죠. tv 언더바 폰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2개의 버튼의 이름을 다 바꿔줄 거예요. 이 버튼의 이름은 각각 이 왼쪽 위에부터 메인 언더바 tv 언더바 1로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별 0 샵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바꾸면 되겠습니다. 바꾸실 때 엔터 꼭 누르시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바꾸셨으면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 트리에서 이름이 제대로 바뀌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9까지 아이디를 바꿔주셨다면 이 왼쪽 제일 아래 부분은 별이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메인 언더바 tv 언더바 영어로 스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수기호를 사용하면 에러가 뜨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맨 아래 가운데는 0 버튼이기 때문에 메인 언더바 tv 언더바 0으로 해주시고 이 오른쪽은 샵 버튼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메인 언더바 tv 언더바 이것도 영문으로 샤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왼쪽 이 메시지 버튼의 아이디는 메인 언더바
ibtn 언더바 메시지로 해주시고, 이 전화 버튼의 메시지, 아이디는 메인 언더바 ibtn 언더바 콜로 해주시고, 백스페이스는 메인 언더바 ibtn 언더바 백스페이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아이디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이아웃의 위치를 확정을 지어 주셔야겠죠. 그러면은 이 맨 처음 이 add 버튼부터 해주겠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4개의 네모가 뜨게 됩니다. 이 네모를 왼쪽은 왼쪽에, 그리고 위쪽은 위쪽에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이렇게 구석으로 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위에는 위에, 오른쪽은 이 오른쪽에 붙여주시면 이렇게 이것도 오른쪽 상단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나중에 사용을 할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벽으로부터 살짝씩 간격을 띄워줍니다. 이 간격을 띄워주는 방법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 어트리뷰트 창에 이렇게 네모 칸이 있을 겁니다. 이 네모 칸에서 지금 위와 왼쪽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위와 왼쪽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기고, 0으로 되어 있는 값을 16, 둘 다 16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그 알맞은 간격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버튼도 마찬가지로 16, 16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 속성을 마진이라 하고, 이 마진은 계속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현재 이어진 벽으로부터 얼만큼의 간격을 둘 것인지 결정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 위에 2개의 버튼은 위치가 정확히 정해졌죠. 근데 저희는 현재는 지금 이게 회색 색깔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이.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흰색 배경으로 할 거기 때문에 배경의 색깔을 바꿔줄 겁니다. 배경의 색깔을 바꿔주는 방법은 우선 이 이미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 어트리뷰트 창에 백그라운드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속성에 백그라운드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샵 F 6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얀색이 되게 됩니다. 배경 색깔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버튼도 클릭을 해주시면 백그라운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똑같이 샵 F 6개를 바꿔주시면 하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아까보다 버튼 크기가 줄었죠. 이러면 나중에 터치할 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버튼의 크기를 늘려줄 겁니다. 버튼의 크기를 늘려주는 방법은 이 어트리뷰트 창에 패딩, PADDING 라고 검색을 하시면 두 번째 이 패딩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 창을 열어주시고 이 맨 위에 있는 패딩 창에 4dp, dp라는 단위는 꼭 써주셔야 돼요. 4dp를 입력을 해주시면 아까보다 큰 버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패딩을 4dp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진과 패딩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진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파란색 창에서 볼게요. 현재 지금 이게 저희 이미지 버튼의 크기죠. 이 이미지 버튼이 현재 이 위에는 위의 벽과 왼쪽은 왼쪽 벽에 붙어 있죠. 마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벽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만큼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방금 설정한 패딩은
현재 이렇게 이게 이미지 버튼의 크기죠. 근데 이 안에 아이콘의 크기는 작습니다. 그래서 패딩이란 이 현재 아이콘 안에 들어있는 아이콘이나 혹은 내용으로부터 4dp만큼 이렇게 거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간단한 설명은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 맨 위에 두 버튼은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 핸드폰 번호에 대한 텍스트 뷰를 설정을 해줄 건데 그 전에 우리 컴포넌트들의 제일 위에 있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셔서 옆에 어트리뷰트가 있죠? 여기도 검색을 해주실 건데 백그라운드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백그라운드를 샵 FF, FF, FF 이 하얀색으로 명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 텍스트 뷰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아까와 비슷하게 위에는 위에 연결을 하시고 왼쪽은 왼쪽에 이 왼쪽 벽 제일 끝에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도 오른쪽 제일 벽 끝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 아래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두었죠. 이 가이드라인에 붙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안에 텍스트가 텍스트 뷰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저희가 일단 디자인을 하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바꿔줄 겁니다. 클릭을 하셔서 여기 중간에 텍스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속성에서 텍스트 뷰가 아닌 뭐 아무 번호나 일단 입력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텍스트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텍스트 크기를 키워줄 겁니다. 똑같이 어트리뷰트에서 텍스트 사이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맨 아래에 텍스트 사이즈가 뜨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값이 14sp로 되어 있죠. 이 값을 저희는 40dp로 해주게 될 겁니다. 여기서 sp와 dp의 차이점은 dp는 고정된 값이고 sp는 반응형 크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유저가 핸드폰에서 그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면 sp 단위로 된 글자는 그 크기의 비율에 맞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단위이고요. dp는 유저가 글자 크기를 키우든 줄이든 고정된 값으로 글자 크기를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글자 크기가 변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dp 값으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는 걸 볼 수 있고 색깔이 지금 검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 색깔도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창에 텍스트 컬러를 검색해 주시고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샵 000000 6개를 하시면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 뷰의 설정은 대충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을 클릭을 해보시면 가이드라인이 현재 이 263 여러분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여튼 dp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dp가 아닌 퍼센트로 이 화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 건지 그거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 현재 dp로 되어 있는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값을 지우시고 엔터를 누르세요.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어트리뷰트에 검색을 할 겁니다. 퍼센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한 속성이 뜨게 돼요. 여기서 맨 위에 거인 레이아웃 컨스트레인트 가이드 퍼센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40% 위에서부터 40%를 줄 거기 때문에 0.4를 입력하시면 여기 40%라는 이 비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설정이 끝났고 이제 이 텍스트 뷰 12개 이 12개의 다이얼 버튼에 대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이얼 버튼이 저희가 그냥 대충 위치만 잡아놔서 지금 간격이 일정하지 않죠? 이 간격을 먼저 맞춰줄게요. 먼저 맨 위에 3개 버튼을 드래그를 하거나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고, 아마 드래그가 편하실 거예요.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체인,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체인이라고 뜨게 될 겁니다. 만약에 안 뜨시는 분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다른 바닥에 이렇게 바닥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드래그 하고 여기 그 드래그된 3개의 텍스트 뷰 중 하나 위에서 이 오른쪽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클릭 해주시면 체인이 뜨게 될 것이고, Create Horizontal Chain을 해주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간격이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두 번째 라인도 3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왼쪽 클릭을 누르셔서 Create Horizontal Chain, 세 번째도 똑같이 Create Horizontal Chain, 그리고 네 번째도 똑같이 Create Horizontal Chain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로 간격이 맞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세로줄의 간격도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줄에 4개를 선택을 하셔서 이번에는 체인, 버티컬 체인,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드래그 해주셔서 버티컬 체인, 세 번째도 똑같이 버티컬 체인으로 해주실 건데,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이렇게 저희가 지정한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게 될 거예요.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 맨 위에 있는 텍스트 뷰를 누르시고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 왼쪽 텍스트 뷰의 이 위에 동그라미를 가이드라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두 번째도 똑같이 위에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옮겨주시고, 세 번째 것도 위에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옮겨주시면 이렇게 각각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비율이 일정하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이 모든 공간을 12등분을 해서 이렇게 어디를 누르든 버튼이 하나 눌리게 할 겁니다. 그 말은 이 텍스트 뷰가 각각 3분의 1, 12분의 1씩 이렇게 넓이를 가져야 하죠. 그래서 이 높이와 너비를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이 12개를 모두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트리뷰트 창에서 레이아웃 너비와 레이아웃 높이를 각각 0dp로 바꿔줄 겁니다. 0dp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꽉 차는 텍스트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텍스트 뷰의 크기는 다 마무리되었고, 이제 텍스트 뷰가 이렇게 글자 크기와 글자, 그리고 글자의 위치,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 색깔이 저희가 만들 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텍스트 뷰의 텍스트를 다 바꿔줄 겁니다. 텍스트를 바꾸는 방법은 클릭을 하셔서 중앙에 텍스트가 있죠. 이거를 1부터 샵까지 다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텍스트의 크기와 색깔,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깔, 이 모든 거를 다 바꿔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모든 12개의 버튼이 다 같은 속성을 가지잖아요. 이 같은 크기의 글자, 그리고 같은 색깔의 글자, 그리고 같은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모든 텍스트 뷰의 속성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속성을 다 지정을 해주고 그거를 스타일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현재 레이아웃 폴더에 있죠. 이 레이아웃 폴더가 아닌 이 밸류 폴더가 있을 겁니다. 밸류 폴더에 스타일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 파일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테마나 앱 테마나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 위치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꺽쇠를 열고 스타일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네임을 입력할 수 있는데 네임은 다이얼 버튼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패런트를 입력할 건데 패런트는 위에 있는 앱 테마라는 패런트를 이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 꺽쇠를 닫아주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엔터를 치셔서 아이템을 추가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우선 먼저 텍스트 사이즈를 늘려줄 거예요. 텍스트 사이즈를 늘려줄 거니까 아이템 네임 여기 안에다가 텍스트 사이즈를 치게 되면 안드로이드 텍스트 사이즈가 있죠. 이걸 탭이나 엔터로 자동 완성해 주시고 꺽쇠를 닫은 다음에 30 dp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아이템을 또 추가시켜 줄 건데 이번엔 글자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컬러를 입력하시면 안드로이드 텍스트 컬러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샵 000000으로 해주시면 검은 색깔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아이템을 추가시켜 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배경 색깔이 지금 살짝 회색빛이 돌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를 적어주시면 그냥 백그라운드 말고 안드로이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샵 F7, F7, F7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자. 현재 글자가 중앙에 위치하죠. 근데 저희 거는 왼쪽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비티라는 걸 바꿔줄 거예요. 아이템 그래비티, 안드로이드 그래비티가 있어요. 그거를 센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다이얼 버튼 스타일이 생성이 되게 되고 다시 레이아웃, 액티비티 메인으로 돌아오셔서 이 12개의 텍스트 뷰를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어트리뷰트 창에 스타일이라고 세 번째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골뱅이 스타일 슬래시 다이얼 버튼 스타일 저희가 새로 만든 걸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이얼 버튼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이 가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거예요. 현재 아까처럼 이렇게 dp 값으로 숫자인 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퍼센트로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숫자로 된 속성을 어트리뷰트에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검색창에 퍼센트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퍼센트에다가 0.9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90%만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른 이 수직 가이드라인도 설정을 해줄 겁니다. 똑같이 이것도 지금 숫자로 되어 있죠? 이 숫자를 지우시고 그 다음에 퍼센트를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하셔서 퍼센트에다가 여기는 3등분을 할 거기 때문에 33% 근데 33% 하면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33.3%를 하기 위해서 0.333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0.666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똑같이 이 dp로 되어 있는 값은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33%, 66%라고 이렇게 화면이 뜨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컴포넌트 트리에서 이 constraint layout 이라는 이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창에 검색을 할 겁니다. 백그라운드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샵 F7, F7, F7로 여기 위에 다이얼 버튼과 색깔을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버튼에 이 동그라미 버튼을 연결해 줄 건데 위에는 위에 가이드라인,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여기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아래는 아래. 이런 식으로 다 이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전화도 마찬가지로 전화 버튼도 이렇게 내면 다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스페이스까지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신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 버튼에 여기 너비와 높이 이거를 0dp, 0dp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깔이 다르죠. 어트리뷰트에 백그라운드 검색하시고 이것도 샵 F7, F7, F7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백스페이스 버튼도 똑같이 백그라운드 샵 F7, F7, F7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 둘 다 0dp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꽉 차는 버튼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전화 버튼은 이 동그라미의 배경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건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 드로우블 폴더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뉴 드로우블 리소스 파일을 하시면 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라운드 말고 서클 언더바 백그라운드를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럼 일단 아무 창이 안 나올 거고 이거를 오른쪽 상단 쪽에 보면 스플릿이라고 보입니다. 스플릿으로 바꿔주시고 현재 셀렉터라고 되어 있죠. 셀렉터를 쉐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끝부분에서 엔터를 누르시고 이 꺽쇠 안에다가 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여기다가 쉐이프 하면은 안드로이드 쉐이프가 뜨고 여기서 OVAL 타원형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꺽쇠를 벗어나서 엔터를 누르시고 여기다 꺽쇠를 다시 열어주세요. 이거는 확인을 잘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솔리드라고 해주시고 한 칸 띄웠으면 안드로이드 컬러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컬러는 샵 00FF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그 다음에 이 짝대기 슬래시를 해주시면 알아서 꺽쇠가 닫힙니다. 자, 그러면 다시 메인으로 넘어오셔서 이 전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어드리뷰트에서 백그라운드를 검색을 해주시고 새로 만든 서클 백그라운드 여기 골뱅이 드로우블 서클 백그라운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변경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너무 작죠? 아까 여기 이 맨 위에 이미지 버튼이랑 비슷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패딩이란 걸 넣어줄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어트리뷰트 창에 패딩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여기 패딩에다가 16dp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대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버튼 색깔이 너무 진해서 이 색깔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서클 백그라운드로 가시고 드로우블에 이거를 샵 00FF00이죠 지금 이거를 샵
002676 영문자입니다. 002676 로 해주시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더 괜찮은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 제가 미리 만들었던 앱은 여기 위에 앱 이름이 써져 있는 이 바가 없고 위에 색깔이 이 스테이터스 바라고 불리는 색깔이 하얀색이죠. 그거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소스 폴더에 밸류 폴더가 있고 아까 스타일에서 다이얼 버튼 스타일을 지정해줬죠. 이 파일로 들어가셔서 여기 맨 위에 앱 테마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 아이템 맨 끝에 새로 아이템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고 아이템 스테이터스 바 컬러를 하얀색으로 해줄 거니까 샵 FF 6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패런트가 보이죠? 패런트가 현재 다크 액션 바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액션 바를 없애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노 액션 바로 바꿔줍니다. 웬만하면 자동 완성을 쓰세요. 잘못 썼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액션 바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 스테이터스 바에 시계와 이런 아이콘들이 안 보이죠. 그 이유는 원래 기본 값이 시계와 그 아이콘의 색상의 기본 값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은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 스테이터스 바 색깔 한 거 밑에다가 아이템을 추가시켜 줄 건데 안드로이드 윈도우 라이트 스테이터스 바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을 tru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true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이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버튼을 클릭하고 있거든요. 버튼을 클릭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눈으로. 이거를 확인시켜 줄 수 있게 한 가지 속성을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얼 버튼 스타일 이 밑에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건데 아이템 이름은 안드로이드 foreground라는 아이템이고 이거를 물음표 안드로이드 콜론 attr 그리고 셀렉터블 아이템 백그라운드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터치가 아직은 안됩니다. 또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밑에다가 아이템 클릭을 할 수 있게 하냐 없게 하냐 이거를 true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진짜로 터치를 했을 때 이렇게 물결 표시로 터치를 했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가 되는 걸 알려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메시지 버튼과 백스페이스 버튼은 아직 그게 구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두 항목도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액티비티 메인으로 넘어오셔서 이 메시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foreground라고 이 어트리뷰트 창에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foreground라는 게 나오고 아까랑 똑같이 물음표 안드로이드 자동 완성이 안 뜨니까 아까 스타일에서 했던 걸
복사를 할게요. 여기 이만큼을 복사를 하시고 이 foreground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백스페이스도 똑같이 foreground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시켜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메시지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 그리고 콜 버튼도 해주겠습니다. 콜 버튼도 해주면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수업 마무리고요. 저희의 과제는 이번 주는 일단 여기까지 한 것을 기세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세에 올리는 방법은 아까처럼 여기 터미널 버튼을 누르시거나 Alt F12 혹은 맥 기준으론 옵션 F12를 누르시면 터미널 창이 열리고 여기서 git add git commit -m 1일차 라고 해주신 다음에 git push origin master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 git에 이렇게 해주시고 톡방이나 저한테 개인톡으로 git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게 과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